안녕하세요. 리더스 코칭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목표 달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들 목표 설정을 했는데 사실 실천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본인의 의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내적 동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우리가 목표 달성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 달성과 동기부여는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그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기부여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첫 번째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목표가 있어야 되고 또 이 목표를 시각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목표를 설정했는데 그냥 난 뭐가 될 거야. 끝. 쉽지 않죠. 자, 시각화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면 제가 50억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난 50억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되는 것보다는 50억 부자가 되면 내가 어떤 집에서 살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시각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상상해 보기라는 걸 많이 하는데요. 상상해 보기는 자, 지금부터 5년 뒤 나는 50억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목표를 잡았으면 자, 여러분 5년 뒤 지금 현재라 생각하시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5년 뒤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네, 지금 어떤 집에서 살고 계시는가요?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신가요?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상상을 해볼 수도 있는데 평상시에 우리는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살고 싶은 집의 이미지를 출력을 해서 비전 보드를 만듭니다. 비전 보드라고 본인이 살고 싶은 집의 어떤 집의 형상이라든지 위치 그리고 그 내부의 인테리어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미지로 출력해서 본인이 늘 보는 위치에다가 붙여두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그것을 보면서 동기부여를 받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예를 들면 다이어트를 한다.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또 누군가 롤모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날씬한 여배우를 사진을 뽑아서 걸어 놓는다든지 그리고 본인의 몸무게 변화율을 그래프로 시각화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몸무게의 변화를 바로바로 볼 수 있게끔 그래프를 그려서 관리를 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시각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내적 동기나 외적 동기를 활용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목표 설정을 한다는 것은 내적 동기에서 기인하겠죠, 보통은. 본인의 어떤 성취감이라든지 본인의 가치, 또 흥미,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면적으로 비롯되는 동기가 바로 이 내적 동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좋아하는 책을 보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내적 동기에서 기인되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외적 동기도 함께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내적 동기만으로는 지속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적 동기도 함께 나와야 되는데 외적 동기는 반대죠. 외부에서 오는 어떤 보상이라든지 인정 이런 것들이 바로 외적 동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뭔가를 성취했을 때 그죠? 뭐 승진의 길을 갖는다든지 또 보너스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외적 동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경기에 출전해서 우승을 하면 상금과 트로피, 명예를 얻게 되는 뭐 이런 것들이 다 외적 동기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기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적, 외적 동기가 충분히 수반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목표 설정을 합니다. 보통은 목표 설정을 아주 작게 하지는 않죠. 보통은 큰 단위로 목표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큰 단위의 큰 목표를 우리는 아주 작은 단위, 최소화시켜서 세분화시켜야 됩니다. 그 세분화된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내가 아주 작은 거라도 하나 해내면 나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특정 물건을 갖고 싶다면 내가 1단계를 완성하면 나에게 그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행을 좋아하면 여행을 보내주고 이러한 것들이 어떤 작은 성공에 대한 보상을 하는 방법들입니다. 네 번째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개인들의 의지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 말고는 대부분은 본인의 의지력이 약해서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죠,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반드시 이러한 동기부여 그룹에 들어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내가 어떤 걸 목표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이 됐으면 어떤 그런 경제적인 목표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룹이 있어요. 요즘은 어플도 많고 또 카페라든지 뭐 여러 온라인 SNS를 통해서도 충분히 그런 그룹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룹에 들어가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 본인들이 원하는 바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죠? 다 같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대화를 통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저는 이렇게 극복했어요 라든지 또 만약에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격려를 해줍니다. 응원과 격려를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그 그룹 내에서도 출중하게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앞서 나가겠죠. 그런 앞서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동기부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룹에 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누군가는 실패를 하고 본인을 비하합니다. 역시 난 안 돼. 내가 이걸 해. 안 돼. 나는 에휴, 그냥 살던 대로 살아야지. 내가 이런 걸 어떻게 해. 라고 이렇게 자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그죠? 그렇지. 실패할 수 있지. 하지만 난 할 수 있어. 누구나 이런 실패는 있을 수 있고 내가 이 실패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달라지는 거야. 난 다시 한번 도전할 거야.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런 사람들은 계속 무한반복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본인에게 무한 긍정 그리고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어떤 본인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반드시 만들어서 내가 일이 잘 진행되지 않거나 실패했을 때 본인을 격려할 수 있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으면 참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한 5가지 정도, 그래서 첫 번째는 목표 설정을 하고 시각화해라. 두 번째는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를 동시에 활용해서 동기부여를 시켜라. 그리고 목표를 잘게 쪼개서 그 성공에 대해서 보상을 꼭 해줘라. 네 번째는 나 혼자서 하기 힘들면 반드시 나와 비슷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의 그룹에 들어가라. 그리고 5번째는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꾸준하게 훈련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우리가 동기부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